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교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8에서 81입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왜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할까요? 나라마다 환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랬죠?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연환경을 좀 풀어보면 지형이나 기후, 나라의 위치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인문환경이란 인간이 만든 환경, 인구라든지 주요 산업 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마다 환경, 지형, 기후, 인구, 주요 산업,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서로 달라서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는 어떤 교류를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여러 나라와 교류를 하고 지내는데 15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교류를 안 했습니다. 왜 그렇죠? 예전에 150년 전에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으로 인해서 흥선대원군이 뭐라고 했어요? 서양인들과 화친하면 친하게 지내면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라고 그랬죠. 그 내용을 척합의에 새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는 서양과 교류를 일절하지 못했어요. 만약 지금까지 다른 나라와 문을 닫고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자, 오늘 공부할 문제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교류 모습 살펴보기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교류 모습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는 과거에 어떤 교류를 했을까 했어요. 예전에는 어떤 교류를 했을까 했어요. 조선시대에는 흥선대원군이 서양과 교류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계속 교류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니죠. 언제부터 교류를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6.25 전쟁 때문에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와 교류를 한다기보다는 도움을 받는 나라였죠. 6.25 전쟁 때는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자, 유엔군 참전의 날인데요. 이렇게 병력 지원국이 16개국이나 되었고요. 이렇게 많은 나라들에게 이제 병력을 지원해줬고요. 의료를 지원해준 5개 나라,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물자 지원을 한 나라는 이렇게 3나라. 그리고 물자 지원군 39개국 여기 더 있네요. 이렇게 식량이라든지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었고, 우리나라는 과거에 이제 외국과 교류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70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폐허가 된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발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죠. 그렇다면 과거에 저랬다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교류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기술 문화 등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원이 부족한 나라예요.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죠.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은 주로 어디에서 오는가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산업, 교통 등의 필수 에너지 자원인 원유를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원유 수입량의 약 85% 정도를 서남아시아, 즉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 등에서 수입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서남아시아들이 보이고요. 여기에서 85% 정도를 수입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서남아시아 등지에서 수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수입하는 원유 국가별 비중을 한번 볼게요.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쿠웨이트, 미국, 이라크, UAE, 카자흐스탄, 카타르, 멕시코, 이란인데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바로 서남아시아 국가들이고 비중을 합하면 85% 정도 된다는 거예요. 다 합쳐서. 그 외에 미국이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멕시코로부터도 일부 수입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원유를 사오기만 하면 너무 손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원유가 저절로 이렇게 펑펑 쏟아지는 나라들 정말 부럽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을 다시 이렇게 서남아시아로 수출하기도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 같은 거, 그러니까 석유가 나오는 지역의 유전 상업 생산을 함께 이제 기술을 우리나라 기술을 빌려줘서 탐사나 시추 전 과정에 한국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석유에 나오는 곳에서 석유를 이렇게 캐내기 위한 어떤 그런 기술이나 설비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기술을 가져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원유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남아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해 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을 서남아시아에 수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기술도 뛰어나지만 역시 한국 하면 K-팝이죠. 지금 동남아시아 전역을 휩쓴 한국 문화 열풍이라 해서요. 한국의 대중음악, 드라마, 공연 등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요. 동남아시아 지역은 한류 문화의 주요 수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K-팝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한국 문화를 동남아시아로 많이 수출하고 있죠. 최근에는 미국 음악 차트까지 점령하고 있습니다. K-팝 가수별 빌보드 싱글 차트 최고 기록인데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2주 연속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했어요. 2020년 8월에서 9월이죠. 이거 정말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거지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지역의 유명한 가수들도 이렇게 빌보드 차트에서 1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K-팝 가수인 이 방탄소년단이 1위를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 2012년도에는 7주 연속 2위를 했었어요. 싸이의 강남스타일.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블랙핑크의 아이스크림이 2020년에 13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아기상어라든지 이런 노래도 빌보드 차트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네, 굉장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한국 전통 무예인 태권도도 전 세계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많이 배우고 있는 추세래요. 전 세계 태권도인의 축제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캐나다에서 열린 사진입니다. 2016년 캐나다 버너비시에서 제2회 세계 청소년 태권도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요. 버너비시는 태권도 국기원의 날 8월 8일을 지정해 기념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전 세계인들의 태권도 사랑은 의외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밀, 옥수수 등은 주로 어느 나라에서 오는가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빵 등의 주 원료인 밀의 약 99%, 옥수수의 약 99.2%를 전량 수입에 의존합니다. 우리나라가 밀을 주로 수입하는 국가는 미국이 33%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27%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14% 순인데요. 만약에 다른 나라가 밀이나 옥수수를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진짜 우리가 빵을 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꼭 필요한 밀을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교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빵을 제대로 먹지 못해요. 아니면 빵값이 엄청 오르겠죠.
1학기 때도 한번 배웠는데요. 한국 칠레 정상회담입니다. 칠레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최초의 나라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요. FTA 이후에 칠레와 더 많이 교류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수출 비중도 어때요? FTA를 맺고 나서 굉장히 수출이 4.8배가 늘었고요. 칠레로부터의 수입도 4.4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자동차도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데요. 이렇게 빨간 그래프는요. 일본과 칠레 FTA예요. 일본 차의 판매량이고요. 여기 파란 선은 한국 차가 칠레에서의 판매량이에요. 어때요? 일본 차보다 지금은 더 많습니다. 판매량이. 그러니까 한국 차도 굉장히 칠레에서 인기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미국 헐리우드 영화가 흥행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큰 인기를 얻은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죠. 어벤져스 이렇게 살짝 보이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큰 상을 받기도 합니다. 자, 기생충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죠. 또 지금 여기 건물이 보이는데요. 이 건물은요. 부르즈 칼리파라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건설한 두바이 세계 최고층 건물이에요. 와, 대단히 멋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두바이, 외국에 건물을 이렇게 건설하기도 하고요.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건물을 설계하기도 했어요. 이라크 출신 영국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입니다. 굉장히 멋지죠. 이런 교류도 하고 있고요. 또 그 밖에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국제수사를 협력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이렇게 수사를 협조해서 예를 들어 외국 범죄자가 외국으로 도망갔다. 한국의 범죄자가 그러면 외국의 국제수사를 그 외국과 협력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공동 발전을 위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를 하기도 하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동으로 같이 발전하고 협력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교류, 이것도 교류에 속해요. 그러면 다른 나라와 교류하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서로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뭐를 주고받죠?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함께 발전할 수 있죠. 자, 교류하면 좋은 점입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고받기도 하고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함께 발전하기도 하는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과제 안내할게요. 먼저 노트 필기해 오시고요. 생각이 필요한 질문과 답 2개 만들어 오세요. 다음 시간에는 1단원 마무리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